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오늘 같이 다룰 주제는요, 성과평가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리더가 알아야 할 성과평가. 당연히 리더 입장에서는 성과평가를 잘 알고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단위 조직의 직책자로서 이미 성과평가 경험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신입 팀장이야. 이런 경우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성과평가 여러 차례 한들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성과평가라는 그 행위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되려면 사실은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 부분이 제대로 합의가 됐다면 성과평가는 사실은 1년차 팀장이든 아니면 10년차 팀장이든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차 팀장이 성과평가를 하더라도 힘든 건 뭐냐면, 그 앞단에 공정한 성과평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페어하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면 성과평가는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알아야 할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는 이미 제 블로그에 올려놨던 글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행을 했으면 당연히 또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평가라는 것은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점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목표가 있어, 실적이 있어. 그러면 목표 대비 실적이, 그러니까 목표 미달이냐, 목표를 닿느냐, 목표를 초과하느냐, 그리고 실적이 전년도 실적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와 같이 다른 그 상황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평가의 행위는 사전에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 대비 활동에 대한 결과로 갖고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결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물을 갖고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최근의 이슈는 평가와 동시에 그 다음에 구성원들 육성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평가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한 결과물이 있으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네? 그러면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지? 구성원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해요. 첫째는 인사부서 주도로 하는 회사 차원에서의 평가가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평가 결과를 갖고서 보상을 해주는데 중점을 둔 겁니다. 즉, 연봉이나 또는 성과급의 상승 또는 동결 또는 삭감, 이런 걸 결정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의 활용이에요. 리더 차원에서의 평가를 활용하는 거는 이런 관점입니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평가 결과를 놓고서 강점, 약점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개인 차원에서 보면 개선 과제가 있다는 거죠. 개선할 과제가. 그럼 개선할 과제에 대한 만회를 마련해야죠. 자,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연말에 보니까 목표 미달이야. 근데 왜 미달됐지? 보니까 약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성원이 필요한 부분을, 부족한 게 뭐고
그때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의 향상을 초점을 둔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평가로만 끝난다면 구성원이 부족한 역량과 능력에 대한 개선을 찾는 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평가의 결과를 활용을 할 때 구성원의 역량과 능력을 고려한 능력 개발 기회를 마련하자, 제공하자, 여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의 커리어가 뭐 몇 년 차가 되더라도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리더든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단위 조직의 리더가 성과를 평가하는 행위는요, 목표 대비 실적을 산출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는 그 의미는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만 달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노력하는 과정에 보인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되려면 선행 조건은 목표 설정 과정부터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평가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성과 평가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 공감하는 거는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첫째는 좁은 의미로는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과 평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과 평가면 이 개념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구성원과 합의한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합의된 목표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합의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과 평가할 때 목표 대비 실적을 낼 때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 합의한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결과, 실적에 대한 평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합의했던 평가 척도도 중요합니다.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목표 대비 얼마큼 달성했는가를 측정할 때의 그 측정 방법, 그에 따르는 평가 척도, 이것도 합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사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거나 또는 목표에 따라서는 구성원과 리더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5등간 척도라면 가장 뛰어난 등급, 보통 등급, 부족한 등급, 아주 부족한 등급, 이렇게 5등급을 나눌 때 각각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척도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방법은 있어요.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3년간의 동일한 그 과업이나 그런 과제였다면 3년간의 평균적인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균값을 갖고서 목표 대비 갭, 목표와 평균 간의 실적, 이 갭 부분에 대한 것을 절대 구간으로, 그 값을, 그러니까 목표와 그 다음에 평균 간의 실적을 더했다가 나누면 그 값이 나와요. 그 값과 목표, 이번에의 목표와 간극, 이 간격이 바로 구간의 척도가 됩니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간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3년간의 실적이 있으면 그 3년간의 평균값하고 목표하고 이번에 주어진 목표하고 더했다가 나누면 그 값이 그 기준치가 돼요. 이 기준치와 목표치의 간격, 요 간격 값이 평가 척도, 5개 척도가 있으면 척도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할 때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고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 그쪽에 초점을 좀 둘게요. 두 번째는 전략평가입니다. 전략평가라는 것은 구성원과 함께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합의했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제. 그죠?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한 목표치, 그리고 달성하겠다는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성과 평가할 때는 이와 같이 합의됐던 전략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안할 게 뭐냐면요.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이미 파악되어 있는 고정 변수 또는 나름대로 추론되는 변동 변수를 감안한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사실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전략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보니까 전략 평가를 할 때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 안 했네? 구성원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네? 그렇다면은 전략 평가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중요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과제의 도출 과정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방안, 대책 수립 부분이 제대로 세워졌고 실행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건데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과를 달성하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성과관리 프로세스, 회사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핵심 과제 도출, 목표치 설정, 그 다음에 성과 창출한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 그거를 달성하려는 수평적, 수직적인 협업들, 즉 성과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칭해가지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됐는가, 제대로 실행됐는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정이 점검사항들이 잘 도출됐고 시점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됐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과 평가하면은 향후에는 목표 대비 실적만 평가할 게 아니라 전략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성원이 연말에 평가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역량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사항이 되는 거예요. 목표 대비 실적만 하면 사실은 온전하게 평가하기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전략에 대한 평가까지 한다면은 구성원이 목표 달성에 보였던 역량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온전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개선 과제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개선 과제가 명확하니까 만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 되고, 만해 대책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이 부족한 능력, 역량, 이거를 발굴하기가 쉽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이 성과 평가 시점에는 구성원의 부족한 부분 찾아서 개발시켜주는 역량 개발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요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 성과 평가할 때는 당연히 피드백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피드백은 이런 관점이에요. 어떤 그 레이팅, 그래 당시에는 최종 평가 등급이 뭐요?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의 성과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최종 인사평가 등급에 대한 통보예요. 그게 피드백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리더 입장에서의 피드백은 인사평가의 최종 등급의 확정의 통보가 아니고요. 그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리더 차원에서 해야 될 피드백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성과 평가를 했잖아요. 목표 대비 실적,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전략에 대한 평가. 그죠? 그 선상에서 특히 목표 대비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뭔지가 파악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 찾아서 만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단위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그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은 그 목표 대비 실적과 그 다음에 전략 과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프로세스 평가, 이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선 과제가 있다는 거죠.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 과제가 있다는 얘기는 목표 대비 실적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초점은 일단. 그런데 그것을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보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 과제에 대한 것을 이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해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해 대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략평가나 프로세스 평가 관점에서 보니까 부족한 능력과 역할이 보이지는 아니, 능력과 역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목표 대비 실적, 그래 부족한 건 뭐야? 이런 관점도 필요한데, 크게 보면은 전략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족함도 있다는 거죠. 목표 대비 실적의 갭 부분, 이것도 원인인데, 부족한 부분인데,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전략평가, 그다음에 프로세스 평가 측면에서도 부족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만해 대책을 마련하자. 만해 대책을. 그러려면은 그 만해 대책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거는 부족한 능력과 역량이 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쪽으로 피드백을 해주자. 근데 아직도 피드백 그러면 평가 등급의 통보, 이걸로 하면 되면 안 해요. 그리고 또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죠. 잘했어 못했어의 그 말하기 이전에 당신은 목표 대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공정평가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까지 하는 게 사실은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걸로 이제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작은 의미의 피드백이에요.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죠. 전략도 평가해보고 프로세스 평가도 해보니까 부족한 게 보여. 그럼 부족한 거 원인이 있어. 이거를 메꿔주면은, 보완해주면은 능력이 좀 향상되겠는데, 그래서 만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만해 대책의 초점은 목표 대비 갭 부분을 메꾸기 위한 어떤 개선 활동. 그럼 그 개선 활동이 놓고 보면은 구성원이 갖고 있는 역할과 능력과 역량 부분에 부족한 게 있고 갖추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선 과제에 대한 만해 대책을 하려다 보면 초점을 둘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또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에게 대한 표정평가 등급을 D라는 관점에서의 성과평가를 보는 게 아니고, 합의됐던 목표 대비 합의됐던 측정 방법 갖고 평가 척도 갖고 목표 대비 실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전략평가와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단계별로 성과관리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의 평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성원이 부족한 능력과 역량 부분을 찾아서 부족한 거 치워주자. 거기에 초점을 두자. 그러니까 성과관리 무게는 그쪽으로 좀 가라는 거고요. 피드백은 말 그대로 구성원이 한 해 목표 대비 실적에 보였던 과정과 결과물을 갖고서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육성의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피드백은 육성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리더라는 거죠. 리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인사부서, 교육주관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이 조금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더 역할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게 코칭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과관리란 말보다는 성과 코칭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오늘은 리더가 알아야 할 성과평가는 이렇다라는 주제 갖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자는 동의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도입 안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성과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성과 코칭은요, 회사 차원의 도입이 설령 안 됐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도움되는 툴, 도움되는 자료 많아요. 쓰시라. 회사 차원에 도입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계지 마시고 반영하시라. 그러면은 구성원들은 성과평가에 끝나고 나서 피드백까지 받다 보면 육성 기회를 주네 우리 팀장은. 너무 좋아. 이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니드로서 엄지척을 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목표, 쉽지 않은 목표를 줬어.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제에 따른 그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방법도 합의했어. 평가 척도도 합의했어. 쉽지 않아. 근데 리더가 도와주네? 그렇게 한 해 보냈어. 근데 막상 측정해 보니 목표 대비 좀 부족하네? 그에 따른 평가 척도가 또 나오네? 그 목표 설정 과정과 과정에 있어서 리더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 그 과정이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그 평가 척도에 대한 예상되는 인사평가 등급, 추론되는 확정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더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개선할 과제가 있다. 근데 그걸 하려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가 부족한 게 이거다. 근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선 내가 이런 육성 기회를 줄게. 자, 우리 한 해 또 열심히 이런 부분 개선하는데 노력 한번 해보렴. 난 최대한 도와줄게. 회사 차원에 있는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덕력개발 제도 관점에서 교육비 지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육성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약속을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연말에 하는 인사평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자, 한편으로는요, 또 제가 자료를 여러분이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갖고 해야 돼요. 목표 설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중에 JTBC에서 하는 최강 야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 구단이에요. 프로 구단이니까 선수를 선발하고 근데 연봉을 책정하고 목표를 주고 연봉 책정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도 하고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즌이 끝나면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재연봉 협상을 하겠죠. 이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성과 평가에서 관심 가질 부분은 스토브 리그가 연봉 협상하는 기간을 총칭합니다. 요때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능이니까 재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방법, 사용하는 툴들 보면은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동일해요. 크게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떠요. 최강야구 스토브 리그 하면은. 그러면 과거 시즌부터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도 실적에 대한 거, 2013년도 실적에 갖고서 그 연봉 협상하는 그 동영상들이 뜹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실적에 대한 그 연봉 협상이었고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거의 눈물을 흘립니다.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자, 시간이 또 제법 됐네요. 성과평가에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그 메시지를 드린다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 성과평가가 되려면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측정 방법을 합의하는 과정, 평가 척도를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합의만 잘 됐다면, 그리고 성과 관리 그 주요 시점마다 리더가 점검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코칭도 해줬다면, 지원을 해줬다면 성과 평가할 때는 한결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다 되느냐? 부족한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부족한 능력과 역량 부분을 키워주는 육성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자. 그게 지금부터 향후에 요구되어지는,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과 평가와 피드백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